팝이라 불리는 미국식 음악이, 할리우드라 불리는 미국 영화가, 햄버거의 유행에 불을 붙인 맥도날드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세계인들의 삶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성에 도전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가 있다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독일 베를린의 라디오 에너지는 이를 두고 K-왓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앞에 한국을 상징하는 K 이니셜이 붙으면 모두 붐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K-팝 외에도 K-뷰티, K-드라마, K-푸드도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금 서양 음악 시장에서는 K-팝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말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슈퍼스타 BTS와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뉴진스와 엔하이픈과 같은 새로운 그룹과 함께 한국의 팝은 이제 스트리밍 차트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K-팝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용, 드라마, 영화, 음식과 관련한 인기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일명 K-트렌드가 뭐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기는지 기사는 설명합니다. 먼저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류라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없다는 것인데요. 한류는 세계 다른 지역으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면서 이는 1990년대 아시아에서 시작하여 최근 급속도로 미국과 유럽까지 흘러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구독자를 끌어모으는 것도 한류 콘텐츠라면서 2022년 기준 전 세계 시청자 중 무려 60%가 K-드라마를 최소 1개 이상 시청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에서 만든 뷰티 제품, 한국의 스킨케어 부문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달팽이 점액이나 발효물질 등의 천연 성분으로 인기가 많은데 처음에는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뷰티 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복잡한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을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한식도 마찬가지로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이 진정한 수출 히트 상품이 되었다 소개하는데요. 매콤하고 건강한 한식은 길거리 음식 스타일로도 인기를 얻고 있고 점점 더 많은 한식당들이 그들의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요리는 보기에도 아름다워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하기도 한다는데요. 폭발적인 이런 맛에 누가 저항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기사입니다. 매체가 말하는 대로 뭐든지 앞에 K가 붙으면 이제 한국 것임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었죠. 그런데 전 세계인들은 이런 특이한 현상을 즐겁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젠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음식을 해먹기 위해 한식 레시피를 검색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젠 심지어 우리 고유의 식품 활용법까지 따라하는 외국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시 중 하나는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쌀뜨물인데요. 미국 뉴욕의 요리 전문 매체 테이스팅 테이블은 이제 쌀을 씻고 헹구는 데 사용한 물을 버리지 말고 절약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파스타면을 삶고 남은 물을 요리에 사용하듯이 이제 쌀을 헹구는 데 사용한 물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쌀뜨물은 예상치도 못한 용도로 사용된다면서 생선의 비린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음식에 풍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능이 있다 소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쌀뜨물은 김치찌개나 미역국 등의 요리에 그리고 피부 세안이나 청소에도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부분들까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서구권에서 마치 김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음식 중에는 코울슬로가 있죠. 그런데 이 양배추 샐러드에 풍미를 더할 때도 한국식 요리법을 사용하라고 하는 기사가 글로벌 요리 매체 매시드에 실린 바 있는데요. 기사는 양배추 샐러드라는 뜻의 네덜란드어에서 유래된 코울슬로는 이미 미국인들의 필수품이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발생했는데 이를 더 풍미 있게 만드는 아이디어 중에는 한국식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양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요. 소금은 약 1만 년 전부터 우리에게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왔기에 양배추를 절여도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발효배추 요리인 김치를 만들 때에도 배추를 이렇게 소금을 절이는 방법을 쓴다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K푸드 유행은 사먹고 해먹고 요리법을 응용하고 퓨전 요리를 만들어 먹는 영역까지 그 수준이 도달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K-유행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드라마들 때문에 그리고 K-팝 남자 아이돌들 때문에 오빠라는 단어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오빠뿐만 아니라 누나까지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소셜 플랫폼 업체 라이프슬리는 오빠에 이은 누나의 열풍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I want you 누나는 한국 드라마와 K-팝 노래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젊은 남성 캐릭터가 나이든 여성 캐릭터와 사랑에 빠지는 낭만적 스토리라인에서 활용되는 명칭이라 기사는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나라는 호칭은 전 세계 한국 드라마 및 K-팝 팬들 사이에서는 표준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인데요. 팔로워들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좋아하는 드라마 인물이나 아이돌을 부르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나라는 호칭은 실제로 연장자에 대한 공경이 깊이 뿌리내려 있는 한국의 전통적 표현이라 설명하는 기사인데요. 경어와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는 필수적이고 누나라는 단어는 자신보다 나이든 여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존칭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함께 누나는 낭만적인 단어이면서도 연장자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접근 방식으로도 사용된다고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뭘 먹는지 보고 그들도 그대로 따라서 먹어보고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공부해보고 자신들의 문화권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존칭을 따라서 불러보는 이런 한국 문화 추종이 한참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연예인들까지도 스타일리시해 보이기 위해 한국의 스타들을 모방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인도 매체 발리우드 헝가마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도 Z세대 스타들은 한국과 인도의 스타일을 혼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현재 한국 문화가 인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인데 이런 한국 문화의 영향이 현대 인도 스타일과 혼합되어 믹스 패션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영향을 두드러지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인도의 Z세대 스타들이라면서 그 대표적인 스타들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식 메이크업, 패션, 스타일 등은 전 세계의 미적 기준을 뒤흔들고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눈에 비치는 한국 여성들이 가진 아름다운 매력 포인트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백옥 같은 피부와 아름다운 체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피부를 위해서는 스킨케어가 대유행이라면 한국 특유의 몸매 관리 루틴 역시도 따라해야 할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멕시코의 엘 헤랄도 데 멕시코는 일명 K 루틴이라는 이름의 10분 다이어트 운동 코스가 멕시코에서 유행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이루어진 한국식 운동 루틴을 통해 이제 체중 감량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는 기사인데요. 한국식 운동을 따라하면 완벽한 엉덩이와 식스팩을 얻을 수 있다면서 운동 방법과 단계별 동작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 방법을 자세히 보면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방식으로 딱히 이걸 한국만의 루틴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해 보였는데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운동법이 한국식이라는 이런 기사를 보니 역시나 앞에 K만 붙이면 그 자체로 인기가 올라가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K를 붙여 대박을 터뜨리는 공식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해외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페루 매체 엔쿠엔트로는 한류라는 그 자체가 창업 아이템이 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기사는 페루의 제2의 도시 아레키파에는 한국의 음악 장르인 K-팝 추종자들이 많아서 이 팬들을 겨냥한 카페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서비스, 관광, 요리 등을 공부한 친구 2명이 함께 카페테리아를 창업하고 싶었고 그들은 바로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게 되었다면서 10년간 K-팝 매니아이기도 했던 창업자들은 K-팝 팬들을 위한 공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도전은 뿌리 깊은 관습과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아레키파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그들은 K-팝을 테마로 카페를 차렸다는 것입니다. 벽에는 K-팝 스타들의 포스터가 있고 TV에서는 K-팝 뮤비가 흘러나오는 이 카페에는 K-팝을 제외한 다른 음악은 일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또한 카페의 메뉴조차 빙수와 같은 한국식 메뉴들을 제공하며 주방 설비도 한국에서 직접 수입한 기계들로 구비했다는 것입니다. 나름 한국식 빙수를 소개하는 것이나 그 빙수를 제작하기 위한 장비도 한국에서 수입해온 것을 보면 어설픈 한국 따라하기 수준은 아니고 제대로 한국색을 띠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과거에도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교민들 혹은 국제부부가 운영하는 한식당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죠. 허나 이제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현지인들이 직접 한국식 카페를 열어 자신들만의 한국 즐기기에 나설 정도로 한국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몇몇 어설픈 한국식 음식이나 어설픈 한국 스타일 모방 등으로 우리가 보기엔 조금 미흡해 보이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매력이 반감되거나 도리어 오해를 받을까봐 우려가 될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를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그들 스스로 찐 한국의 맛을 구별해낼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대중문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당당히 세계 문화 트렌드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식 K-트렌드. 그 확산세는 쉽사리 멈추지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